이번 시간에는 등비급수에 대해서 공부를 합시다. 학습 목표 등비급수의 뜻을 알고 그 합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등비급수의 수렴값 발산에 대해서 보면 기존에 우리는 급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선생님, 급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급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항을 계속 더하더라. 더하는데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게 아니라 무수히만이 계속 n은 무한대까지 계속 더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거기서 붙은 게 지금 누가 붙었다? 등비라고 하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열을 이제 급수 더하겠습니까? 그렇죠.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이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의 R에 n-1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시그마 n이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왜? 급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AR에 n-1승을 이렇게 더할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A가 0이 아니면 되어 있죠. 그러면 A가 만약에 0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A가 0이면 첫째 항이 0이기 때문에 모든 항이 R의 값에 상관없이 다 0이 되죠. 0 곱하기 R을 하면 0이 되니까 그러면 0 더하기 무한대까지 계속 0을 더합니다. 결국 급수는 0의 수렴을 하게 되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A 첫째 항이 0이면 급수의 합은 0이죠.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따라서 A가 0이 아닐 때 이야기를 합시다. 자, A가 0이 아니면 자, A가 0이 아닐 때 등비급수 이거의 수렴값 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선 급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이야기를 했죠? 부분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잠시 복습하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구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뭐 하죠? 이거 구하기 첫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는데 이 an 이게 0인지 아닌지를 봤죠. 맞습니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급수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은 여러분 뭡니까? 발산. 이게 발산 판정법입니다. 바로 발산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면 두 개죠 여러분. 뭐 할 수도 있다. 수렴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발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렴인지 발산인지 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S의 부분합을 구하기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SN을 구하기. 그래서 부분합의 극한이 수렴을 하면 급수도 수렴을 하고 부분합의 극한이 발산하면 급수도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선 일반항의 극한을 구하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부분합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비 R이 1이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합은 1-R분의 A에 1-R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공비 R이 1이면 첫째 항도 A고 두 번째 항도 A 계속 A니까 이게 항이 몇 개죠? N개죠. 그래서 NA가 되죠. SN이 NA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자, 그래서 SN을 이제 구했죠. SN은 구했는데 이거 먼저 봅시다. 절대값 R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아까 절대값 R이 여러분 1이면 절대값 R이 1이면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 r에 n-1승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 공비 r을 2로 본 거예요. 1을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2죠. 첫 장도 1을 본 거죠. 이건 여러분 뭡니까? 무한대가 됩니다. 발산하죠. 다시 말하면 0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R이 1이면 어떻게 되죠? 이거와 이어서 자
R이 여러분 R이 1이면 첫째 항이 A라고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R에 n-1승인데 R이 1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I 자리에 1을 집어넣으니까 A가 되겠죠. 이 수열은 어디에 수렴합니까? A입니다. 근데 기본 조건에서 A가 지금 0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지금 0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면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에 마이너스 1에 n-1승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가 홀이냐 짝이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홀수인지 짝수인지 거기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됐다가 플러스 1 됐다가 따라서 이것도 여러분 뭐가 0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판정법에 의해서 그렇죠. 누구? 발산 판정법에 의해서 일반항이 뭐가 아니니까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발산 판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누구도 등비급수도 이거에 대해서 0이 아니기 때문에 등비급수도 뭐가 된다 여러분? 발산한다 이렇게 됩니다. 발산한다. 그러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 1보다 작으면 이거 바꿔 적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R의 n제곱이 어디에 간다? 0에 수렴을 합니다. 리미트 R의 n제곱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SN이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인데 이게 0으로 가죠. 맞죠? 그러면 남는 게 누굽니까? 1-R분의 A. 그래서 이렇게 수렴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다짐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수렴을 하더라. 이 등비수열이 어디에 수렴을 합니까? 1-R분의 A에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1-R분의 A를 새로 외우는 게 아니라 등비수열의 부분합 SN이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죠. 근데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R의 n제곱이 극한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라집니다. 맞죠? 그래서 남는 게 누구다? 1-R분의 A죠. 바꿔 말하면 등비수열의 부분합 이 공식에서 얘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R분의 A에 수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 여기다 적어놨죠.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할 때는 누구를 공비의 값을 가장 먼저 봐야 됩니다. 공비의 값.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수렴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합이 1-R분의 A입니다. 절대값 R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발산을 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R이 누구일 때? 1일 때 그러면 급수 리미트 n이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AR에 n-1승 이렇게 되죠. 1을 집으니까 시그마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R에 n-1승인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가 되죠. 이 전부 다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이렇게 계속 더하는 겁니다. 맞죠? 따라서 이거는 여러분 A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한다? 발산하는 거예요. 발산. n이 뭐일 때? 1일 때. 아니면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될까? 일반항 n이 무한한 대로 할 때 AR의 n-1제곱인데 R 자리에 1을 집어넣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가 되죠. 근데 A가 0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임무로 누가 발산한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 R의 n-1제곱이 뭐한다? 발산.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 등비급수에서는 R이 1일 때 발산해요. 근데 누구일 때는? 등비 누구? 수열일 때는 지금 얘가 얼마죠 여러분? A죠. 그래서 A에 수렴을 한단 말이야.
누구일 때? 등비 수열일 때. 수열일 때는 그냥 이 n번째 항이 n이 한없이 커질 때 an 일반 항이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게 수열의 극한이죠. 근데 지금은 등비 급수 계속 더하기 때문에 이 r이 1이 되면 똑같은 값을 계속 더하기 때문에 어떻게 발산을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비 급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수렴, 그 값은 1 마이너스 r분의 a가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게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거 등비 수열일 때는 r의 n제곱에 수렴의 필요 충분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누구일 때? 수열일 때. 그때 1 이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1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수렴을 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r이 뭐면 1이면 1일 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이죠. 그래서 1의 수렴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 AR의 n-1제곱일 때는 첫째 항이 0일 때도 수렴하고 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일 때도 수렴을 하죠. 등비 지금 우리 배운 게 뭐죠? 급수죠. 급수일 때는 R이 1일 때 수렴을 합니까? 안 합니까? R이 1일 때 발산합니다. 그래서 1을 뺀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때만 수렴을 한다. 어디에? 그때만 수렴을 한다. 어디에? 1 마이너스 R분의 A에 수렴을 한다. 아까 했던 내용 한 번 더 적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등비 수열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봅시다. 지금 얘가 등비 급수죠. 공비가 얼마? 첫 장이 4분의 1이고 공비가 얼마? 계속 4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럼 공비가 4분의 1은 절대값 4분의 1이 1보다 작죠. 바꿔 말하면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4분의 1이 누구보다 1보다 작죠. 따라서 수렴을 합니다. 어디에 수렴을 합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어디에? 첫째 항 A에다가 첫째 항 4분의 1 마이너스 공비 4분의 1 계산을 하니까 3분의 1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식인 거예요. 선생님 나타내면 시그마 n이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첫째 항 4분의 1 거기에 공비 4분의 1에 n-1승 다시 적으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1에 얼마? n제곱 이게 3분의 1이란 거죠. 왜? 등비 급수가 뭐하기 때문에? 수렴하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봅시다. 1에서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2가 2가 되니까 공비는 얼마 되죠?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공비라고 이야기를 하면 공비는 an분의 an 플러스 1 이 b가 r 공비인 거예요. 공비. 그래서 첫째 항분의 두 번째 항 또 r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 A2분의 A3도 R이고 이런 거예요. 그럼 선생님 여기 보면 첫 장이 여기 얼마입니까? 1이죠. 1분의 또 여기 두 번째 장 얼마?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공비가 얼마?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는 절대값 마이너스 루트 2는 1보다 크죠. 따라서 뭐 한다 여러분? 발산한다. 언제 발산한다고 했죠? 절대값 R이 얼마? 1 이하일 때 이거일 때 그 등비급수는 발산이죠. 발산. 자,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개입니다. 그 등비급수를 두 개를 합한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수가 이 급수가 있죠. 이거의 합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하트. 지금 남자애들만 증거 없습니다. 먼저 하트를 그리니까. 이걸 보니까 5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5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것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a분의 b의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b의 n제곱 a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5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5분의 3의 n제곱입니다. 근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5분의 2의 n제곱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죠. 그래서 뭐 한다 여러분? 수렴을 한단 말이야. 5분의 2, 5분의 3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수렴하니까 각각의 수렴을 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등비급수의 성질에 의해서 각각의 급수를 취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 수렴합니까? 1-r분의 어디? a. 그래서 1 공비 r 5분의 2분의 첫째 항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5분의 2죠? 5분의 2 더하기 1-r분의 첫째 항 n에다 1을 집어넣으니까 5분의 3 계산하니까 이렇게 6분의 1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우리가 합을 등비급수의 합을 구할 수가 있더라. 자, 예제 3번을 여러분 봅시다. 예제 3번은 신사고 교과서에는 없지만 선생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넣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의 문제 우선 잠시 끊었다가 참거짓에서 판별을 해보기 바랍니다. 1번은 그냥 일반적인 급수가 수렴할 때 그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 2n도 수렴을 하는지 물어본 겁니다. 2번은 여러분 첫째 항이 0이 아닌 등비수의 an에 대해서 위에와 똑같은 경우에 수렴을 하는지 물어봤죠. 이런 식으로 기역, 니은, 디귿에서 참거짓을 판별하는 문제가 뭐 수능이라든지 또는 학교 시험에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넣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기 바랍니다. 1번과 비교해야 될 게 여러분 뭐냐면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자, 바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과 연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선생님 1번 다시라고 할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의 an이 이렇게 수렴해요. 알파에. 이거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 2n도 알파이다. 이거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거 참입니다. 참. n이 무한대로 가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이 지금 어디에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단 말이야. 홀수항, 짝수항 할 거 없이 알파에 가까워져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n이 한없이 커질 때 2n 홀수 번째 짝수 번째 항이죠. 짝수 번째 항이 알파에 가까워질까 안 가까워질까? 여기 지금 홀수이든 짝수이든 전부 다 알파에 가까워져요. 따라서 짝수만 보더라도 알파에 가까워지고 여기에 2n-1 홀수만 하더라도 알파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 2n이 알파에 수렴하면 이거이면 여기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그 an은 알파이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될까? 거짓입니다. 이거에 대한 거짓에 뭘 찾아야 되겠죠? 발레를 찾으면 발레는 누구를 만족한다? 가정을 뭐뭐이면 앞에 가정을 만족하지만 결론 뭐뭐이다를 만족하지 않는 예죠. 그래서 AN은 뭐라고 잡으면 될까?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짝수 번째 항이니까 여기 짝수 2n을 집어넣으면 항상 1이죠. 그래서 수렴합니다. 하지만 이 AN은 왔다 갔다 진동하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1번을 이렇게 하면 얘는 급수 대신 극한으로 넣으면 그냥 리미트를 넣으면 참이에요. 하지만 급수일 때는 여러분 급수일 때는 얘는 거짓. 얘는 여러분 참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발레를 들었습니다. 발레를 들었는데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2, 2분의 2, 3분의 2 뭐 이렇게 되는 발레를 갖고 왔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n이 누구일 때? n이 2n일 때 짝수 번째 항까지 이거에 대한 부분합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왜? 급수기 때문에. 그래서 2n까지의 부분합. 다시 말하면 얘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S2m인 거죠. 2m까지 짝수 번째 항까지 이렇게 부분합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짝수니까 여기 짝 이렇게 해서 2까지 합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0
0이니까 0입니다. 부분합이 0이죠. 부분합이 0이니까 그거에 대한 극한도 얼마? 0이죠. 되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홀수 번째 한까지 이렇게 구한 겁니다. 홀수 번째 한까지 구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누가 된다? S2n-1 Sn 부분합도 여러분 결국 수열입니다. 그래서 이거 홀수 번째 한까지 항의가 한 개 더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n분의 1이 됩니다. 되겠죠? 한 개가 작은 거죠. 여기 플러스 n분의 1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 이거에 m을 무한대로 극한을 보내니까 0이 되죠.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개. 다시 말하면 얘가 누굽니까, 여러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S2m 이랑 그 다음에 리미트 m이죠. m이 무한대로 할 때 S2m-1 그게 얘네들인 거예요. 얘네들. 그 두 개 다 얼마? 0에 수렴하죠. 그러면 짝수 번째 항도 0에 수렴하고 홀수 번째 항도 0에 수렴하면 이 극한도 어디에 0에 수렴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Sn이 0에 수렴을 합니다. 따라서 급수가 수렴을 합니다. 근데 A2n n분의 1이죠. n분의 1은 여러분 우리가 발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분의 1은 발산합니다. 누가 발산한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은 여러분 발산이에요. 또 선생님 참고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제곱분의 1 이런 거는 여러분 수렴합니다. 1승보다 작은 2분의 1, 3분의 1 얘네들은 발산해요. 근데 1승보다 큰 2분의 3승 또는 2승, 3승 이렇게 되는 거는 수렴합니다. 그 나중에 P급수라고 해서 한번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P급수.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여러분 문제 풀 때 좀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뭐냐면 이거 우리가 알죠? AN이 알파에 수렴하면 거기에다가 K 또는 K를 곱한 걔네들도 알파에 수렴을 합니다. 근데 이거의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짝수 번째 항도 알파에 수렴하고 홀수 번째 항도 알파에 수렴하면 다시 말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AN도 알파에 수렴을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되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1번이 아까 증명하는 데 나왔던 내용인 거죠. 자, 2번은 보겠습니다. 2번은 아까 참이죠. 이게 무슨 수열이다? 여러분 등비 수열이다. 등비 수열의 시그마 무한대 등비 급수가 되는 거죠. 그럼 등비 급수의 수렴을 이야기하려면 누구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공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공비. 그래서 2번은 이렇죠. 얘가 수렴하니까 공비가 이 안에 있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겁니다. 그러면 A, 2n이라고 이야기하면 A, R에 2 자, A, 2n은 여러분 AN이 누굽니까? A, R에 n-1승이죠. 그러면 A, 2n은 여기 n 자리에 누구 집어넣으면 됩니까? 2n. 그래서 A, R에 2n-1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AR의 2n-1승은 n-1제곱으로 등비수열의 일반항 이 모습으로 묶어야 되니까 AR을 한 개를 곱해주면 이렇게 R의 2n-2 이렇게 하면 한 개를 곱해주는 거죠. 1승은. 여기 1승 되겠습니까? 그러면 1 더하기 2n-2 하면 2n-1이 됩니다. 그래서 이 2를 묶어주면 AR에 가로 열고 제곱에 n-1승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이 된 거예요. n-1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왜? 등비수열이니까. 그럼 공비가 얼마가 됩니까? 공비가 R제곱이 되는 거예요. R제곱. 첫째 항은 어떻게 되죠? 여기다 1 집어넣은 거고 여기가 사라지고 AR이 첫째 항 되는 거예요. AR이 첫째 항.
그래서 I 제곱이 공비니까 등비 급수는 공비가 중요하죠. 근데 그 I 제곱, 이 제곱하니까 얼마? 0 이상 1 이하. 결국 수렴 구간 안에 들어옵니다. 맞죠? 따라서 이 급수도 수렴한다. 조지 명제가 참인 거죠.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만약에 내용이 어렵다면 3번은 좀 패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해된다면 여러 번 들어보면 이해가 되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등비 급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었죠.